그러면 왜 우리가 개념을 써야 되냐?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때 개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했고 전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대중이 없어가지고 강의를 하다 필요한 맥락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할 때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안 들은 척하고 듣는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저항한다. 자, 천발이 들었다고 말한다. 이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꽃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크 본 적 있어요? 마이크 본 적 있어요? 마이크를 본 적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 꽃을 본 적 있어요? 고양이 본 적 있어요? 산에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 계세요? 아니, 돌아가신 여자니까 아버지를 가진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점심 드셨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점심을 드셔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꽃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본 것은 꽃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가진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김철수 씨를 가진 거예요. 김철수 씨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신 거는 물이라고 말해지는 혹은 불려지는 그 이상한 것을 마신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점심은 없어, 이 세상에.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머니도 이 세상에 없어. 꽃도 이 세상에 없어. 산은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 자, 이제 개념이 잡히세요? 꽃, 고양이, 물, 점심, 아버지, 어머니는 전부 다 뭐예요?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뭐예요? 개념이에요. 이거는 개념. 개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 명사 이렇게 말해요. 일반 명사. 일반 명사. 일반 명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다 고유명사예요. 이 세상에 실제 있는 것은 다 고유명사예요. 일반 명사는 이 세상에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명사는 어디가 있어요? 일반 명사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으로 혹은 의식으로. 의식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자, 그러면 이 세 개 실제하는 것은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유명사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게 되겠어요? 일반 명사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게 되겠어요? 고유명사. 여러분들 고유명사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고유명사는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이게. 자, 그런데 우리는 고유명사를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해드릴 선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인간은 고유명사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엄마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지만 가끔 내가 저분을 살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은 봉숙 씨 이렇게 불렀어요. 제 어머니 성함이 봉숙이에요. 김봉숙. 그래가지고 내가 가끔 이제 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어떤 철학적인 어떤 필이 오면은 봉숙 씨 이렇게 불렀죠. 그것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효도예요. 아, 그분을 다른 여러 사람들과 똑같은 틀 안에 넣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분을 그분으로만 존재하게 해드리는 나만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좋아하셨어요. 봉숙 씨 그러면 왜 그러신가? 근데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일반 명사를 사용해요? 일반 명사를 사용해야만 가능해. 효율성이 있어. 자, 나 어제 등산 갔다 왔어. 이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예요. 그 사람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등산을 보는 거하고 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리산을 보는 것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등산이게 할 수 있어요? 내 개념으로만 제압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 개념으로만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무등산을 무등산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장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등산이게 해주는 거죠. 이걸 철학에서는 이걸 존재라고 그래요. 이걸 존재라고 그래요. 무등산을 무등산이게 해주는 거. 그런데 내 개념으로, 나한테 있는 산에 대한 개념으로, 그 개념으로 무등산을 해석하거나 보거나 제압하려고 하면은 내가 무등산을 그대로 무등산으로 놔두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철학에서는 소유라고 해요. 이게 존재와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존재와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 명사가 실제하지 않고 없는 거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그것은 효율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승, 축적.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봄이 왔다. 이 말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봄이 왔다. 봄이 왔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고 서로 합의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없는 것이 어떻게 와? 봄은 없어요. 봄이 어디가 있어요? 봄은 물이 풀리고 온도가 좀 올라가고 또 땅이 물이 풀린 게 아니라 얼음이 풀린 거죠. 그 다음에 또 땅이 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처녀들 가슴이 괜히 울렁울렁하고 이런 이 어떤 모호한 그 기간을 우리가 봄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봄이 있어요? 물이 풀리는, 얼음이 풀리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 봄은 있지 않아. 그리고 봄이라고 하면은 그
일정의 모호한 그 기간은 봄은 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봄이라는 말을 쓰면 내 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건. 내가 없어. 자, 내 제자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봄이 왔습니다. 제자가 선생한테 거짓을 범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따끔하게 어미 다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답장을 보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않아라. 네 봄을 나한테 말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언제나 할 수 있는 말. 이것을 나한테 보내지 마라. 네 봄을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답장이 하냐면 햇볕 아래서 고양이가 졸고 있어요. 햇볕 아래서 고양이가 졸고 있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것이 봄이요. 이것이 봄이요. 봄이 왔습니다. 이것은 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문자를 주고받거나 지금 연애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해질 때 어이 봄이 왔네. 봄이 왔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계속 살아야 되겠어요? 헤어져야 되겠어요? 어? 왜? 아니 같이 살려면 진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을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 우리가 지금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개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컨셉이란 건 뭐예요? 컨셉에서 컨셉의 동사가 뭐죠? conceive 또 대충 쓰죠. 자, EPT는 to take, hold in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EPT를 붙인 거예요. conceive 이거는 뭐예요? conceive 잡다. 잡다를 conceiv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의 컨셉이란 것도 뭐야? 이 세계를 내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건 포기하고, 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은 밑에 거예요? 위에 거예요? 위에 거죠. 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건 포기하고 손에 남긴 것만 생각의 형태로 저장한 것. 그것이 컨셉이에요. 컨셉이에요. 그러면은 컨셉이라는 이 행위, 컨시브, 이 세계를 잡다. 그러면은 이 세계를 내 뜻대로 가지려고 하는 행위예요? 세계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컨셉 그러면은 세계를 내가 내 뜻대로 갖겠다는 의지예요? 그냥 세계를 내버려 두겠다는 의지예요? 갖겠다는 의지죠. 이것을 소유라고 그래요. 소유. 차라리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소유라고 할 때 그 소유라는 의미가 바로 이 뜻이에요. 바로 재산을 갖지 않는 것을 무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산을 갖고 안 갖고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를 내 뜻대로 정해서 관계하는 것. 이것을 이제 소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독어로 개념이 뭐냐면은 배그라이프인가? 그 다음에 동사는 배그리펜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그것도 뭐냐? 베그레판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 됐든 서양이 됐든 베그리프가 됐든 컨셉이 됐든 개념이 됐든 다 똑같은 의미예요. 세계를 자기 뜻대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갖는 그 개념은 사랑의 존재적 상태예요? 소유적 상태예요? 소유적 상태예요. 폭력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은 각자 소유적 상태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대상을 가지려고 하지 그 대상에게 해줄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분명해졌죠. 그런 의미로 동양에서 사용하는 단어, 도가 철학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명 이런 개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개념은 이 세계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개념은 이 세계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여줄 수 없어요. 개념은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출발해. 그런데 인간은 이 세계의 진실을 봐야 하고 이 세계의 진실과 접촉해야 되고 이 세계의 진실을 드러나게 해야 돼. 그래야 생존의 질과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개념이 이 세계의 진실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표현하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 그런데 인간은 진실을 만나고 접촉해야 돼. 그래야 생존의 질과 양이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인간은 진실에 접촉하는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개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아는 한 인간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은 진실에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런데 인간은 진실에 접촉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태어난 인간은 이 개념을 어떻게든지 다루어 가지고 진실에 접촉하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시예요. 시. 그게 시예요.